TVN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이어 방영하는 월화 후속작 웨딩 임파서블. 드라마 보기 전에 원작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각색된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려 하니까요.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주인공 나아정은 30대 무명 연극 배우로 살면서 하는 일마다 잘된 적이 없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하는 일도 잘 안되는데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결혼한 새엄마와의 집에서는 눈칫밥 먹으며 거실에서 몇 년째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릴 적 친구 이지경에게 황당하지만 쏠쏠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 바로 계약 결혼이죠. 계약금을 5억 원이나 주겠다고 한 이지경은 재벌 3세에 얼굴이며 성격이며 다 완벽했지만 그에게는 가짜 결혼을 해서라도 숨겨야 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이였다는 것. 재벌과의 장남으로 대를 이어야 할 이지경이 나이가 먹도록 연애 한 번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소문이 이지경에 이른 이지경이 생각해낸 묘책이 바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나아정은 20대에도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는데 30대가 된 자신이 어차피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없으리라 여겼고, 또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생긴 결혼관, 이혼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결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미션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계약금이 5억 원이니까요. 나아정은 집안도 학력도 직업도 별거 없는 자신이 재벌과의 시집가게 되면 엄청난 시련을 겪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는 친구의 딸이라는 이유로 혼수도 안 해와도 된다며 너무나 쉽게 결혼을 허락해줍니다. 내 아들 만나지 말라며 돈봉투나 오렌지 주스 얼굴에 뿌려지거나 김치 싸다고 맞을 줄 알았던 나아정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다고 의심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지경의 하나뿐인 남동생 이지한. 중증의 브라더 콤플렉스인 그는 상견례 자리에 난입해 나아정이 완벽한 자신의 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격렬히 반대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앞두고 2달간 해외 출정을 떠난 이지경이 없는 동안 나아정과 한 집에서 살면서 형의 아내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테스트해 보겠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신이 호루라기를 부리면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튀어오라고 하죠. 이렇게 나아정의 웨딩 임파서블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난하고 없이 살던 나아정은 뭘 먹어도 맛있었던 터라 요리에 재능이 있을 리 없었고, 결국 보다 못한 이지한이 진짜 요리를 선보이는데 나아정이 그걸 먹고 연극 배우로서의 재능을 살린 온갖 찬사와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지한은 어릴 적 꿈이 요리사였고 어머니의 반대로 그걸 이루진 못했었던 터라 자신의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주는 나아정을 보고 기뻐 그날부터 음식만은 자신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외의 시집살이는 정말 악랄할 정도로 시켰죠. 하루에 대청소를 3번 시키고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주방에 있던 물건을 전부 새로 사오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아정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지한에게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아서 이런 이유로. 제기랄, 세상은 불공평하죠. 어쨌든 시집살이와 별개로 결혼 준비는 틈틈이 해야 했던 나아정은 청첩장을 주기 위해 극단 친구들을 만나는데 나아정이 속해 있던 극단의 연출 임대철이 바로 예비신랑 이지경의 전 남친이었죠. 사실 이지경과 나아정은 어릴 적 친구이긴 했으나 빚쟁이에 쫓겨 야반도주를 했던 나아정이 이지경을 다시 만나게 된 건 바로 그가 자신의 연인 임대철을 보러 공연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극단 멤버들도 이지경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가 게이이며 임대철의 전 연인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고, 이들은 성격 파탄자 임대철과 이미 절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첩장을 돌리더라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하필 우연히 그 자리에 임대철이 나타났고 나아정이 가지고 있던 청첩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입장에선 재벌 3세 전남친이 나아정과 결혼하게 되는 거니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싶었고, 그래서 이지경과의 추억이 가득 담긴 편지며 사진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나아정을 감시하겠다며 이지경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동생 이지한이 그 소포를 받아 뜯어보게 되고 자신의 형이 평생 감춰왔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정이 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형에게 속아 결혼한다고 착각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긴 이지한은 그날부터 시집살이를 종료하고 미친 듯이 잘해주게 됩니다. 이미 그에게 설렘을 느꼈던 나아정은 갑자기 왜 이러나 불안해하지만 이지한은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죠.
형과 파혼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맞는 짝을 찾아주기 위해 실력 있는 사주 보는 집을 찾아가 형과 나아정의 궁합을 보는데, 접시물에 놓인 아주 적은 양의 물인 나아정은 나무인 이지경과 결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수도꼭지를 만들어줄 금의 인생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이지아는 금의 운명을 가진 남자와 나아정을 이어주려 하지만 나아정의 연극 무대를 보고 홀딱 반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운명의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형과 결혼을 약속하고 한없이 작고 초라한 삶을 살아와 자신감이 없는 그녀가 자신의 고백을 받으면 믿지 못할 게 뻔하다며 먼저 그녀의 자신감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놀이동산에 함께 놀러가 프로 사진사를 고용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촬영해 그녀의 방에 크게 붙여두고 유명한 작가에게 1억을 주고 그녀만을 위한 연극 대본을 집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대본을 선물하며 이지아는 나아정에게 프로포즈합니다. 작중 성격상 이지아는 계획적이면서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획하고 바로 당일날 실행하는 성격이고, 그는 형과의 파혼도 정해지지 않은 채 바로 나아정에게 돌직구로 고백해버리죠. 한참 전부터 그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던 나아정은 결국 이지안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지경이 한국으로 돌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묻습니다. 결국 이지안이 무릎 꿇고 설득해 이지경과의 파혼과 두 사람의 연애를 승낙받게 되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죠. 바로 큰아들과 결혼하려던 예비 며느리가 작은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설득해야 하는 존재. 이지아는 또 돌직구로 어머니에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 때는 그저 웃으며 찬성했던 어머니는 나아정의 집안을 이유로 이지안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국 이지아는 어머니가 형이 게이였다는 것과 가짜 결혼을 계획한 사실 모두 알면서 결혼을 허락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듯 싶었던 이지아는 형은 게이이고 나는 나아정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사람은 나아정이 유일하다는 말로 어머니를 협박합니다. 심지어 이 결혼이 무산되면 스스로 고자가 되는 수술을 받겠다고 하죠. 결국 어머니는 지안과 아정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처럼 꽉 막혀있던 나아정의 배우 인생도 뻥 뚫리게 되죠. 여기서 웨딩 임파서블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두 사람의 아이 문제가 터집니다. 30이 넘어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던 아정과 달리 그녀가 작고 연약해 아이를 낳으면 건강이 악화될 거라 우려한 이지아는 출산을 반대하게 되죠. 여기서 참 웃긴 게, 원래 정혼자였던 형 이지경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지안이 아내를 생각해 출산을 반대하는 건 너의 미래를 생각해 요리사의 꿈을 반대했던 어머니와 같은 행동이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죠. 어머니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해 그 트라우마로 미친놈 또라이 맘대로 살았던 이지안은 깊이 반성하며 나아정에게 아이를 낳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아정은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웹툰의 본편은 딱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주팔자 때문인지 평생 되는 일 하나 없이 가진 것 없이 불행하게 살았던 아정이 지경을 통해 지안을 만나 운명이 바뀌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 웹툰을 보면서 이 스토리는 드라마화 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몇 개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지안의 브라더 콤플렉스는 개연성이 조금 떨어졌고, 사실상 남자를 잘 만나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도 현대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드라마 정보를 살펴보니까 정말 각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선 우려했던 이지안의 브라더 콤플렉스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했고, 나아정이 더 주체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작에 없는 등장인물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원작에서 불행하기만 했던 나아정의 캐릭터를 따뜻하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란 인물로 바꾼 것도 그녀의 캐릭터가 상당히 변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 모티브는 원작에서 가져왔지만 스토리나 인물 설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많아진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종서님의 연애 연기를 보는 재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연애 빠진 로맨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웨딩 임파서블 본편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